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일 목요일 오전 9시 57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이 서클의 40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제안했었는데 서클이 리플의 입찰가가 너무 낮다면서 이를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4월 25일 기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테더가 약 66%의 시장 점유율로 선두했고 또 서클의 USDC가 약 28%의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2025년 상위 5위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리플이 서클을 인수하게 된다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상당한 장악력을 리플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2028년, 그러니까 약 3년 뒤에 2조 달러로 전망이 되면서 지금의 10배가 되는 크기로 시장이 3년 만에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리플 역시 발빠르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클 입장에서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3년 뒤에 2조 달러의 시장이 될 것이고 또 현재 서클이 약 3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3년 뒤에는 600조 달러의 시장의 크기를 서클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플이 그 시장 크기의 10%에 해당하는 4에서 50조 달러 인수 비용을 제한한 것은 서클 입장에서는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은 같습니다. 특히나 서클이 유럽에서 유로와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5개월 만에 약 35%까지 급등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리플을 비롯한 다른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은 미카법 시행에도 명확하지 않은 유럽 규제 때문에 유로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클이 생각하는 서클의 가치는 그 이상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번 리플의 인수 제한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딜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은 분석하기 때문에 진행 상황은 계속해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리플의 행보가 흥미롭습니다. 50억 달러를 한 번에 지불할 만큼 현금 유동성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리플의 자금력이 튼튼하다라고 보여지면서 왜 리플이 당장 IPO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일 것 같고요. 리플이 이렇게 인수합병에 공격적인 이유는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신암호화폐 환경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지금이 리플이라는 회사가 제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 하나와 또 향후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그리고 토큰화 시장으로 세상이 변모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서클과 경쟁하기보다 서클을 인수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훨씬 클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라 봅니다. 서클에 대한 인수가 좌절된 이후에 리플이 히든로드 인수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것이 서클을 인수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일지 아니면 다른 기관을 인수할지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흥미롭게 모니터링 하시면서 투자에 중요하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경에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이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1분기 GDP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역성장, 즉 마이너스 0.3%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치 0.2%보다 하회한 마이너스 0.3%로 이는 작년 4분기 2.4%와도 상당한 수치의 갭인데요. 주요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GDP를 계산할 때 수입의 경우에는 차감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기업들이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낮은 가격의 수입 상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양의 수입을 진행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업들이 2달 정도의 재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고요. 그 말은 즉 미국 입장에서는 2달 이후에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경기 침체 등, 즉, 2달 정도 재고분이 떨어진 이후에
경제 데이터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는 1분기의 수입의 증가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지출 감소 역시 낮은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관세 정책을 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 지출을 보완하기 위한, 즉 재정 적자를 보완하기 위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든 전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활성화시켰으나 그것은 결국 미국의 빚만 늘어난 꼴이 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 감소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요인이 미국 1분기의 역성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투자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의 흐름도 계속해서 보셔야 하실 텐데요.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상원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되었다라고 알려졌고요. 역시나 트럼프에 대한 여론 역시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대외적으로 본인 언론 플레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주식시장의 움직임, 그러니까 현재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바이든 전 정부의 결과물이다. 관세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관세 때문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은 이미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진핑은 미국과 대화를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펼치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현재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이 더 이상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는 시기는 이제 조금씩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패권,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절실한 노력이 그만큼 앞으로 더 절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보이는데요. 미국 백악관 자문위원회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그 일환 중에 하나로서 미국 재무부와 그리고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처럼 미국이 현재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미국 기반의 여러 암호화폐 회사들과도 여러 전략적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